기다리고 계신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훨씬 좋아 보이세요. 좀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진짜 불규칙한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예. 최근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예. 그 전당대회 시즌에 네네. 후보들 4명을 동시에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와, 갈수록 제가 경험한 선거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게 제가 혼자 선거 뛰는 건 차라리 그냥 제가 결정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예. 이번에는 후보 4명을 고루 이제 챙겨야 되잖아요. 띄워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옛날에 이제 고전 영화죠 벤허에 보면은 네. 그 주인공이 그 말 4마리를 족장한테 받아가지고 이 전차 경주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후보들이 전부 다 워낙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인지도가 좀 부족한 후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차 경주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 같이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홍보 영상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예. 거기서 확 4분 다 그냥 띄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후보들이 개성이 살아야지만이 자기 그리고 잘하는 걸 해야지만이 선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네. 사실 이긴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면은 예. 상당히 춤선이 예사롭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학교에서 있을 때부터 매력도가 높았던 인물인 예, 것이고 응원단장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예. 많은 분들이 이긴 후보의 그런 응원단장으로서의 매력 이런 건 보셨지만은 사실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그 대선 때도 뭐 원래 성남시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성남시의원의 경기도 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그분이 다 담당했습니다. 저격수를. 예, 본인은 저격수를 표현했지만 예. 사실 자료 같은 거 전부 다 시의원으로서 도의원으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렇죠. 사진도 증거로 제시하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성남시장 이재명과 네. 성남시의원 이기인으로서 시의회에서도 많이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게 뭐 꼭 그런 이런 건 워낙 탄탄히 준비된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청년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고요. 예. 그 외에도 뭐 허은하 의원도 이번에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사실 저희 당내 다른 의원님들이 그 허은하 의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권에서 보기 어려운 이력으로 승무원 출신이다라는 건데 많은 여대생들의 로망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은하 의원님이 그 이력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길래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남녀 불문하고 항공사 승무원 지원해가지고 붙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행동을 봐라 진짜 서비스 정신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차피 다 결격 사유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 분야에선 최고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뒤로 감출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 허은하 의원이 제주도 갔을 때도 그렇고 부산 갔을 때도 그렇고 그게 있어요. 연설할 때 뭐 허은하 의원은 저랑 얘기를 하면서 연설 준비하고 이러면은 이번에 제주에서도 본인이 항공 승무원으로 제주도 공항에 갔을 때 그때 한 선배가 이야기해 준 얘기. 제주도에 이제 보면은 그 제주국제공항이 옛날에는 정뜨르 비행장이라 불렸는데 그 지금도 제주공항 밑에는 예전에 4.3 때 그 살해되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의 유해가 몇 천 구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은하 의원은 제주와 약속으로 본인 당선되면은 서귀포에 제2공항이 지어지면은 지금 제주공항에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그 공항에 활주로가 2개거든요. 남북으로 짧은 활주로가 하나 있어요. 그 활주로 밑에 수천 구의 유골이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그거를 발굴 작업,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거를 국회 차원 추진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당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제 역사 문제 관련해서 4.3 관련해서 좀 굉장히 소수 의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좀 지탄을 받았는데 반대로 이제 허은하 의원의 그런 어떤 본인의 경험과 결부된 것 때문에 좀 울림을 줬겠는데. 아니 제가 제주도에 있는 분들한테 문자를 최근에 많이 받아요. 아니 허은하 의원이 그거 한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 당이 그 태영호 의원이 약간 이제 좀 소수 의견을 얘기해서 제주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얻으니까 반대로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의원이 있다. 그래서 뭐 뜬금없이 저는 허은하 의원이 그런 걸로 본인의 경험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대. 어제 TV 토론 보셨어요? 제가 마침 그 시간에 제가 다른 라디오를 출연하고 있어가지고 그러셨어요? 그 실시간을 못 봤는데 그 끝난 직후에 이제 다 돌려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한 최소 1, 2주 정도는 언급을 안 하려고요. 왜요? 왜?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를 항상 관찰하는 사람이지만은 어제는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철수 후보가 그 약간 고질적인 어떤
그런 토론에서 약점 이런 걸 노출한 것보다는 좀 뭔가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으시거나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니, 평소보다 이제 그 말투가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뭐랄까요? 어눌하시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 하도 이제 그 용산에서도 뭐 적으로 규정하지 않나 뭐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지점인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항상 비교하지만 제가 톰과 제리의 관계라고 했는데 예, 톰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건드리지 않으려고요. 예. 예. 그 천하람 후보는 어땠어요? 어제 정도면 뭐 잘했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이제 노골적으로 각 후보들의 이제 작전이 보였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토론을 하다 보면은 예. 3인 토론, 4인 토론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게 주타방이거든요. 주타격 방향. 예, 각 후보가 누구를 주타격 방향으로 네네. 삼느냐를 이제 봐야 예. 되는데 명실공히 모든 후보들이 천하람 후보를 상대하기를 좀 꺼려하는 것 네네. 같았어요. 예,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 집중되고 가장 이제 특징적이었던 건 황교안 후보가 결국에는 그 주타격 방향을 김기현 후보로 설정한 그렇더라고요. 거. 시작하자마자 대뜸 무슨 사퇴하라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저도 김기현 후보랑 같이 일을 해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네네. 저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요. 예. 그냥 초반에 당황해가지고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보면은 초반에 아니 사퇴하라고 시작하니까.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첫 투입에 토론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이제 보통 저런 어떤 뭐 땅 의혹 제기 이런 거는 다시 안 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것부터 들고 나와 사퇴하라고 하니까 예. 뭐지?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천하람 부분 사실 어제 토론에서 준비해 간 게 좀 많았습니다. 저랑 네, 이제 네. 토론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천하람 후보는 이제 지금 이런 후보자 간 토론, 당내 토론은 처음이거든요. 네. 이게 상대하는 사람이 나와 당적이 다르고 이제 약간 경쟁 관계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같은 당 사람인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처음으로 아마 그 치열한 전당대회 토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나경원, 주호영, 뭐 조경태, 그렇죠. 홍문표 이렇게 예, 네 분과 예.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제가 나이도 그때 상대적으로 젊고 이러다 보니까 공세적 토론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계급장 떼고 이제 공세적 토론하는 전당대회가 네네. 나왔던 것이죠. 저 앞에 이제 그렇게 약간 했던 분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공세적 토론 한번 나왔던 거는 홍준표 대 안상소라는 약간 그 영혼의 조합이 있어요. 거기도 예, 예. 거기서 이제 옛날에 한번 치고받았던 거 그거 외에는 딱히 기록이 없거든요. 기록이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명장면이 있었어요. 그 그래요? 라디오라 장면은 준비 못했는데 그 예. 목소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한번 예. 나경원 의원하고 예. 설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 발창 쓰셨던 분이 망상이 막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창은 보여주셔서 본인이 쓰신 표현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었고요. 민주당 같은 그런 공격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또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2021년 그 당대표 후보 토론회 때 그 보수정당 당대표 이 토론회 사상 정말 기억에 남을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어록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다라면서 울먹였던 토론회예요. 다시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전날이 기억나는 게요. 네네. 그때 뭐 백범기념관인가 했을 텐데 SBS 가서 하고 이런 날들이 있었는데 네. 가장 저 두 씬만 뭐 모든 씬에 다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저 씬만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저 문바 달창을 왜 했냐면 저한테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말이 세느니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선거 때 가가지고 정작 리스크가 생기는 거는 기사가 날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우리 당 지지층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문바 달창이라고 하신 분이 더 리스크가 크냐 아니면 저는 뭐 망상이라는 단어 썼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망상이라는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냐 뭐 망상이라는 단어 갖고 막말 프레임 씌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망상이 막말이냐 문바 달창이 막말이냐 그래도 이제 당황하신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울먹이시는 건 또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토론하기 전날에
내일 울먹이실 거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길.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대응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보면 전당대회라는 게 토론을 하다 보면요, 이게 당내 선거기 때문에 네. 상대 캠프의 비밀이란 게 거의 없어요.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좀 내일은 감정에 호소하고 울먹일 수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받아친 거죠. 이번에 그 나경원 전 대표 좀 뭐 김기현 후보 그 지지한다고 나섰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 여러 가지 모멸적일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 거쳐서 결국은 다시 또 김기현 후보를 좀 지지한다. 이런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정치인은 크게 두 분류입니다. 내가 내 고정 지지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 타고 항상 주류론으로 약간 올라가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대통령에 비유하자면요, 고정 지지층이 있는 대통령은 보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바람 타면 확 올라가는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은 어떤 유형의 정치인인가를 그냥 냉정하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바람 탔을 때 확 올라가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약간 안철수 후보랑 약간 비슷한데요. 시즌 되면은 그때 이제 한 번씩 상승기가 있고 네. 그게 이제 그런데 좀 내려오는 기가 그 다음에 오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나경원 두 분 다 지지율 패턴이 확 올라갔다 1등 찍고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이런 네, 모습들 네. 보이잖아요. 근데 고정 지지층이 있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누구 지지 선언을 해가지고 이 사람 밀어주세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뭐 지원하는 듯 아닌 듯 이제 지원하고 뭐 사진 찍고 이렇게 운동하고 사진 찍고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김기현 후보한테 대세론이 쏠리진 않거든요. 네네. 그게 왜냐면 정확하게 나경원이라서 찍는다라고 하는 지지층이 네. 그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예. 다시 어제 TV 토론 얘기를 좀 돌아가서요. 네. 어제 그 천하람 후보한테 피하고 싶은 처갓집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윤핵관 장인이냐 아니면 개딸 장모냐. 그랬더니 천하람 후보 대답 어떻게 했는지 혹시 전 기억나세요? 그건 못 봤는데. 개딸 장모를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전 대표한테 같은 질문했다면 윤핵관 장인을 피하고 싶으세요? 개딸 장모를 피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거야 개딸 장모? 그거야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예.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예. 장인 보고 결혼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역시. 예.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멋있었던 게 네네. 얼마나 사람들이 바보같이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장인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권양수에서 보고 결혼했고 그러면 장인이 좌익 활동해가지고 예.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예? 맞아요. 예, 그게 좀 정답인 것 같네요. 근데 어제는 밸런스 게임이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였어요. 뭐 웃자고 한 그런 내용이겠지만 현실에서는 보통 대부분 그게 고민 사항이기보다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그렇죠. 테고 그리고 뭐 저는 어제 이제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무슨 유승민과 이준석 중에 누구랑 이제 예. 뭐 그러니까 유승민과 김장 담그기, 예. 이준석 대표와 연포탕 끓이기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더니 이 대표하고 연포탕 끓이는 거를 택했어요. 근데 질문이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예. 김장은 약간 노동성이잖아요. 연포탕은 맛있는 거 먹는 건데 뭐 이거는 누구랑 이런 거 하기보다도 뭐 맛있는 거 먹을래 아니면 뭐 중노동 할래 뭐 이런 질문 비슷한 거라 가지고 뭐 그냥 재미있게 하자는 건 알겠지만은 예. 뭐 유승민 의원과 저를 직접 비교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리고 어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예. 또 이제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한테 언급된 그대로를 이제 옮겨드리면 망할 이준석 아직도 존경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사실 그저께 제주에서 이제 저희 연설 갔다가 네네.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황교안 대표가 옆자리에 앉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사하면서 아유 총리님 그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부정선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예. 천하람이랑 토론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만은 에이 이 사람하고 가시더라고요. 글쎄 결국은 뭐 그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 사실 총리님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컷오프 끝나자마자 바로 당일날 예. 황교안 후보에게 그 부정선거 토론을 두 번 진행하자. 각자 지정하는 방송에서 예. 했는데 좀 회피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상파에서 하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상파는 형평성 논리 때문에 못 하죠. 어떻게 두 후보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예. 부정선거 그분도 안 믿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얼마 전에 그 부울경 연설회 때 네. 이준석
지지 당원이 김기현 후보 응원 피켓을 들고 들어왔다. 이건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저 가서 그날 뭐 김기현 무슨 조끼 입은 분 이런 분들이랑 예. 사진 엄청 찍고 왔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못 찍어도 한 200장 찍었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합동연설회장에 출입할 수 있는 비표가 김기현 후보 측에 집중 배포됐다.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냥 뭐냐면은 그 현장에 보면은 참관인으로 예. 후보 측에서 각자 이제 10명씩 넣을 수 있는 그 관객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동네 당원들, 지역 당원들 중에서 당원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제 뭐 50명씩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협위원장들이 전부 다 김기현 후보에게 줄을 섰어요. 또는 줄을 세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예를 들어 지역에, 예를 들어 부산의 어떤 구에 한 2,000명 정도 당원이 한 동네에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갈지를 고르는 것은 네. 당협위원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2,000명 정도 되는 당원은 신청하는 얘기도 못 들었고. 예. 그러니까 그 선정을 당협위원장에 맡기다 보니까 김기현 응원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불공정 시비라든가 나중에 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요? 뭐 불공정인데 그런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전당대회 때 당협 그 전국 253개 중에 저 지지한 게 3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네. 토론 보면 저도 참 재밌게 느껴가지고 어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바로 올린 게 반농담조로 이제 역시 우리 총리님밖에 믿을 사람 없다. 왜냐면 황교안 후보가 저렇게 날 줄 몰랐습니다. 네. 연대 안 할 것이다라는 뜻이세요? 연대해도 굉장히 비쌀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당 대표는 누구?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고 그럼 결선 투표에서 천하람이 올라간다면 바람 타서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대현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어대현은 그럴 때 이정정 상황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전당대회 할 때 민심에서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 60% 정도 받으면서 선거전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쯤 되면 그 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가는 거지만은 지금 정도 가지고는 안 될걸요. 그러니까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이제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결선 투표에 갈 거고 거기서 득표율 60% 목표로 하고 있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후보가 그 과대망상증 환자는 아니거든요. 현장 분위기를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과장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60%까지는 몰라도 현장 가보면은 천하람 후보의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걸 느낍니다. 저희가 홍보 전략을 굉장히 과감하게 돌리고 있어가지고 뭐 춤도 추고 이러고 있잖아요. 원래 제가 홍보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저는 원래 정책 위주로 이제 돌파하는 그런. 잠깐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영상에. 그런데 지금은 또 선거의 과제가 단기전을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좀 상당히 낮은 후보들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못 나눈 부분이 많아서요. 좀 광고 듣고 2부 조금 더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전당대회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심 여론조사는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름여 남았잖아요. 그 기간에 천하람 후보가 실버 크로스 넘어서 골든 크로스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 전당대회를 준용해가지고 지금 살펴보면은 천하람 후보의 지금 기세라면은 곧 제 생각에는 민심에서는 역전을 하는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왜냐하면 국민들의 천하람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천하람 후보가 가진 장점들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심에서는 치고 올라가는 게 빨리 보일 거고요. 그걸 보면서 당심은 따라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소위 비윤 계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현재 약간 주류의 생각에 불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야 그래도 안철수라야만 이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하람으로도 이길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본물 터지듯이 넘어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민심은 서서히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 1위를 치고 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당원들이 그래 천하람 치고 올라가는 천하람으로 오히려 되겠다.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신라가 이제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죠. 근데 신라가 원래 처음에 제일 약했어요. 그런데 의자왕 때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백제가 되게 강성했는데 의자왕 때 백제가 이제 내려가거든 다시. 그때 이제 뭐 고사적으로 또 땅에서 거북이를 파봤는데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게 월준 월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은
보름달은 기울고 네. 초승달은 차오른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신라가 차올라서 결국에는 더 큰 덩어리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우선 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네. 소위 비윤 개선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천하람 후보에게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네. 어느 지점을 넘으면은 보물 터지듯이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윤 대통령 명예 당대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전 그 대통령 진심이라고 좀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받는 존중과 존경이라는 거는 당대표와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권위를 가진 직위이고, 네. 당대표는 당원들과 뭐 일반 국민 일부의 이제 지지를 받아가지고, 선출된 자리고, 민주적 대표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직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잘하면 당원들한테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원들도 예. 모두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당의 어떤 직위를 가진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대통령이 잘하시면요, 당원 모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많은 일에 그냥 동의를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경선을 해도 공천받을 확률이 높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무슨 명예 당대표라는 직위가 있어야지만이 대통령이 당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말을 그런 걸 이제 속지 말고 꼬드기는 거죠. 이제 보면은 대통령 그 당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 당직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예 당 대표를 하시면은 아마 좀 더 말을 듣지 않을까요? 뭐 이런 바보 같은 해법을 누가 제시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예. 근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자리이고 그 권위를 뛰어넘는 선출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만 잘하면은 저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라디오 가서 비유했던 게 뭐냐면요. 한 육군 참모총장이 네. 그 자체로서 전군을 지휘할 육군 참모 합참의장이 네네. 전군을 지휘할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어디 명예사단장도 하나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네. 왜 그런 어떤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 직위를 탐을 내는지 저는 약간 이상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책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예. 이제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데 언제 나와요? 3월 2일쯤에 저희가 이제 배송하기로 하고 지금 네네. 예약 구매를 받고 있거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지금 마지막 책 내용 보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니 이게 논란의 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폭로성 책은 절대 안 씁니다만은 이제 정책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담 많이 느낍니다. 예. 근데 강신업 변호사가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이준석의 비화를 담은 책을 내겠다. 그래서 거부해야 할 미래 이런 책을 집필하겠다. 또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 보면 뭐 그 진중권 교수도 뭐 다른 책을 패러디해가지고 뭐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이 책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책들이 뭐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나름대로 분석을 잘해야 될 텐데 강신업 변호사 바쁘실 텐데 언제 또 책을 내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면 순진한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제작진이 이 행보가 도대체 뭘까 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알아낸 게 전남 순천하고 경남 진주에 머물 계획이다. 그래서 순천 진주 따서 순진한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으세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당대표 할 때, 저는 서부 경남 지역. 그러니까 진주, 그리고 뭐 산청, 이런, 남해 하동 이런 지역은 정치를 하면서 가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 전남 동부 지역이죠. 네네.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후보의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이제 정책이 펼쳐지고 정치인들이 방문해서 살피고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당은 뭐냐면 호남 가면 맨날 광주 5.18 행사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다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할 때 뭐 새만금도 가고 뭐 흑산도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보려고 했던 게 사실 보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전남 동부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남 서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직접 살펴보고 거기서 뭐 정책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행보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모르실걸요? 뭘 하실 건가요?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노원병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무소속으로도 출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어제 시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고민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예. 그 공천 고민은 미리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정책 행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대다수의 지금 우리 당에 이상한 행동하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돼요. 예. 지금 보면은 아니 저 멀쩡한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천 관련해서 좀 난감한 상황들이 각자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노원병이나 아니면 천안함부의 순천 같은 네네. 경우에는 여기 막 나가려고 막 경쟁하는 막 센 분이 있고 이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흠지죠.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노원병은 역사적으로 제가 역대 최고 득표를 하고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 홍정욱 의원님이 한 번 당선되시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3파전 돼서 그래요. 노회찬 의원님이 진보신당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3파전 돼가지고 표가 많이 갈라져가지고 홍정욱 의원이 41%로 된 거고요. 네네. 저는 44% 받아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변수가 있는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 잘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좀 섣부른 예측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무소속 뭐 미리 예단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은 네.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건 곧 또 신당 창당인가 이런 관측이 저는 지금 무소속 있었어요. 출마 생각이 없다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 좀 보세요. 홍준표 시장을 제가 어제 언급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에 어떻게든 당내에서 창녕이나 아니면은 양산 이런 데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하려고 하다가 예. 그때 사실 황교안 대표가 못 나가게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그럼 뭐 출마를 하긴 해야 되니까 대구 수성에 출마해서 그냥 무소속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지막 한 2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소속 나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예.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예, 미리 고민할 이유도 없고 미리 어떻게 고민합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